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 도중 청와대 비밀 회동을 약속했다가 2시간 전 북측이 취소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6일 만에 대량 살상이 가능한 자동 화기 개조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이민 비자 취득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 정부가 시행 중인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규정에 인근의 포트리 주민과 상인은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이민자들의 거부 사유 중 이민 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 도중 청와대 비밀 회동을 약속했다가 2시간 전 북측이 취소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한국의 동계올림픽 기간 중 미 부통령 펜스와 북한의 김여정과의 비밀 회담이 약속되었지만 북한 측이 마지막 순간에 회담을 결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북미 대화 가능성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펜스 부통령은 공개적으로 만날 의사가 없다고 발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통령 펜스와 김여정과의 공식 만남이 약속되었던 것이 미국 측 언론 보도와 미 국무당국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인 헤더 노엇은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서로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북한 측의 취소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미국은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이 그런 기회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은 대화를 위해 서로 만나기로 합의했으나 펜스가 회담을 앞두고 천안함을 방문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회담 시작 2시간 전 회담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정치적으로 미숙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이 의도적으로 회담을 결렬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10대들의 분노는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6일 만에 대량 살상이 가능한 자동 화기 개조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고등학교의 총격 사건 후 10대들이 주도하는 거센 총기 규제 요구 물결 앞에 정치권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총격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돌발적 소행으로 치부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나 일반 총기에 부착하면 자동 연발 장치로 바꿀 수 있는 총기 부품인 범프 스탁과 같은 부품 판매를 금지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범프 스탁은 지난번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시 범인이 사용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격 범인은 일반 총에 범프 스탁을 부착해 연발 자동으로 총탄을 발사해 58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10대들의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이 학생들 및 교사들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학교 안전 문제와 총기 범죄 예방 관련 토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그동안은 여러 차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이민 비자 취득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출신 국가별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인들이 취득한 취업이나 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 건수는 총 79,1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빗장을 걸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는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인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는 2007년 44만 8,63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12만 2,370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70% 가까이 떨어진 이후 매년 10,000건 가까이 감소하며 2014년 7만 3,000건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2008년 말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한 방문 비자 발급이 불필요해진 데다 유학생 감소, 무작위 추첨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 이후 뉴저지주 각 학군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교내 무장 보안 요원 배치 및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게시되며 총격 위협으로 산하 7개 학교에 긴급 휴교 조치가 내려졌던 뉴저지 너틀리 학군 학부모들은 타운 시장과 공공안전위원장, 교육감에게 교내 무장 보안 요원과 금속 탐지기 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너틀리 학군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교내에 은퇴한 경찰관이나 퇴역 군인이라도 보안 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무방비 상태보단 안전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학교들은 은퇴한 경찰관을 학교 보안 요원으로 교육시켜 배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학생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 캠페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한 달이 되는 내달 14일 학교 밖으로 나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위인 이너프 내셔널 스쿨 워크아웃에 동참키로 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 정부가 시행 중인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규정에 인근의 포트리 주민과 상의는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20일 포트리 한인회는 레오니아와 포트리 타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포트리에 거주하는 주민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상인은 레오니아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포트리 주차국에서 발급하는 붉은색 표식을 부착한 차량들은 레오니아 로컬 도로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트리 거주민은 해당 표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포트리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거주민은 $25를 내면 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식 발급을 위해서는 포트리 거주민 또는 비즈니스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운전면허증, 차량 보험증 등을 지참해 포트리 타운홀 뒤편에 있는 주차국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20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로 자살을 기도하면서 학교가 봉쇄됐습니다. 오하이오 잭슨 지역 통합교육구 관내 모든 학교에는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말라는 경보가 학부모들에게 전달됐습니다.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잭슨 메모리얼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이날 오전 8시경 등교 시간 직전 남자 화장실에서 총기를 발사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학교 내 총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 주변에 학부모 수백 명이 몰려들어 아이들의 안전을 수소문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학교 캠퍼스를 봉쇄한 뒤 이미 등교한 학생들을 인근에 온 학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미국 내 여러 학교에는 총격 사건을 벌일 것이라는 위협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등지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총격 사건을 암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으며 경찰이 사용자를 추적해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하는 앤디 김 민주당 예비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국민주당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화당 의석을 빼앗아올 전략 후보로 내세우며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개하고 있는 레드 투 블루 캠페인에 김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선거구를 탈환하자는 취지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선정해 전국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캠페인을 통해 전국 민주당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당선 가능성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민주당위원회 의장인 벤 레이 루한 하원 의원은 김 후보는 국제적인 안보 분야 전문가로 국가와 뉴저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인으로는 미 동부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 당선을 노리는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신봉자로 불리는 현역 톰 메가더 의원의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기업 월마트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마존의 영향을 벗어나기 힘든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월마트가 온라인 유통 전쟁에서 아마존에 밀린 탓에 4분기 실적이 휘청이며 주가에도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미국 대형 슈퍼마켓인 월마트는 지난 20일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이 1,363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5억 달러로 28% 줄었고 순이익도 21억 8천만 달러에 그쳐 무려 42.1% 감소했습니다. 실적 충격은 주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날 마감가는 전날보다 10.2% 떨어져 30년 만에 하루 기준 최악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31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 부진은 온라인 유통에 전력 투구하고도 아마존과 경쟁에서 밀린 탓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다 크리스마스를 낀 연말 성수기에 TV, 장난감 등 선물용 판매에 치중하느라 기본적 생필품을 등한시한 것도 패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이던 월마트는 아마존의 공세에 맞서 온라인으로 체질 변화를 선언하고 2016년 33억 달러를 쏟아부어 제트닷컴을 인수하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시간 내 배송, 회원제 혜택 확대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 아마존의 아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마존이 지난해 유기농 식료품점인 홀푸드를 인수하고 대대적 할인 공세에 나선 것도 출혈 경쟁을 해야 하는 월마트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유통 분석가인 찰리 오션은 월마트의 이익률이 감소한 것은 연말 성수기 부진에다 아마존을 상대로 시장 점유율을 지키느라 가격 경쟁을 벌인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이민자들의 거부 사유 중 이민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청원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85,185건으로 기각 사유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민청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포함돼 심사 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5만 4,478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불법 체류 사실 발각에 따른 기각도 4,978건에 달해 영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당국이 공적 부조 수혜 여부를 강화했다는 것으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심사에서 신청자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업종의 전문 기술직인지 정부 복지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통계는 당국이 이민심사 과정에서 공적 부조 혜택에 대한 심사를 이미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오바마 케어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종업원에게 건강보험 비용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세금 보고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벌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해 보고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한 명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금 폭탄을 받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퍼스트 캐피털 컨설팅사의 로버트 신 대표는 최근 들어 종업원을 많이 채용하는 공장이나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대형 비영리 단체와 교회도 단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부터 풀타임 종업원 50명에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IRS는 중소기업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50에서 100명 미만의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업원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월 2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되었다 2명의 경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발한 여성이 자신이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경찰의 주장이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19세의 이 여성은 작년 9월에 경찰차 안에서 2명의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운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병원 기록에서는 그녀가 강제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두 손등에 있는 상처가 공개됐습니다. 이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에디 마틴과 리차드 홀 두 경관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그녀를 체포할 당시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며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현재 두 경찰에게는 강간 등 폭력 행위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지난주에 경찰들이 피의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불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5시 반경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1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펜실베니아 교통당국에 따르면 루트 5번 버스가 북쪽 방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꾸는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했던 15명의 승객들이 아인슈타인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햄프셔 2개 도시의 공립학교가 공격에 대한 위협을 받자 화요일에 긴급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당국은 잔스타 고등학교에 대한 공격 위협이 실제로 발생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조사 중입니다. 당국은 플로리다 고등학교의 총격 사건 후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가운데 공격에 대한 협박을 받고 있는 학교들을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가 공휴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펠팍타운 정부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펠팍타운은 지난 2014년에 신형 주차 미터기로 전면 교체했지만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빚었으며 특히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춰서 있는 차량 단속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맨해튼 상습 정체 지점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주행 신호등 노란불에서 빨간불 사이에 앞 차량을 따라 진입하는 일명 꼬리물기 차량 단속을 위한 감시 카메라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50개 교차 지점에 경관을 추가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까지 투입되면 꼬리물기로 인한 정체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퀸즈보로청이 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콘테스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자가 생각하는 설의 의미를 주제로 촬영한 사진을 2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웹사이트로 제출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 의사협회와 뉴욕 한인 간호사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한인 무보험자를 위한 위케어 프로그램의 2월 검진이 26일 오후 6시에서 8시 퀸즈 크로싱몰 4층에서 열립니다. 검진에서는 일반 내과와 피 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이번 달에는 손, 발을 주제로 김창래 최인 전문의가 손과 발 통증 및 질환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뉴욕에 오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뉴욕에 이번에 왜 왔냐면요. 사실은 네. 뉴욕 패션 위크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네. 다 끝났는데 제가 그거 보러 왔어요. 아니 패션 위크. 정말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 패션의 재밌죠? 도전장을 왜 또 내셨잖아요. 브랜드도 내시고. 브랜드는 네. 릴리킴이에요. 네. 릴리킴. 그러니까 왜 릴리킴이냐? 어떤 분은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촌스러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50년 전 이름이니까. 50년 전 네, 이름이요? 저희 엄마가 충북 증평이라는 곳에서 리리 양장점이라고 50년을 하셨어요. 그 이름을 따온 거예요. 이게 릴리가 백합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골 사람들이 릴리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냥 리리로 바꿨대요. 그래서 리리 그래서 이제 네. 릴리킴이 된 거고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증평을 떠나와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나는 엄마가 양장점 하는 걸 그렇게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래도 우리 엄마의 양장점 피가 내 안에 있었는지 참 그 4년 전부터 너무 그 재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천 끊어다가 왜 그 에코백이라고 있죠. 네, 그냥 네, 이렇게 네. 천 가방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천 가방.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옷이 됐어요. 점점 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옷도 처음엔 되게 쉬운 디자인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쉬운 디자인으로 뭐 감 끊어다가 옷을 다 집에 있는 걸 다 뜯었어요. 저는 아, 이제 그냥 이거다. 기성복을요? 네. 그냥 뜯어서 바지도 뜯어서 뜯으면은 패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뜯어서 패턴 떠갖고 똑같이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이 점점 많아지는데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옷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반드시 하나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 실력이 늘어서 몇 년 후가 됐을 때 제가 디자인을 하나 했거든요. 그걸 방송국에 입고 갔는데 막 너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연예인들 몇 명이. 그래서 네. 팔았어요. 5벌을. 어머. 그랬더니 이거 진짜 잘 팔리겠다 그래서 장난으로 그래? 한번 얼마나 팔리나 한번 그 SNS에 올려봤어요. 나 400벌을 팔았잖아요. 아니, 그럼 400벌을 다 만드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네네네. 제가 디자인하고 아, 그렇죠. 해서 네. 패턴 다 떠서 공장에 주면 이제 공장에서 해서 네네. 그렇게 이제 기성복으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와. 세상에 너무 잘 팔려.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어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볼까 계속 그런 생각을 생각했는데 돈이 들어오잖아요. 팔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나는 강사인데 강의에서 버는 돈으로 이미 충분해.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쓰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미혼 엄마들. 그러니까 미혼 엄마들이 네. 그러니까 양육 미혼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애를 낳는데 입양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평생 키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되게 경제적으로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미혼 엄마들을 내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되게 찰떡궁합이 된 거예요. 옷 만드는 건 내 취미야. 근데 미혼 엄마들을 도와주니까 좋아해. 그래서 릴리킴은 비영리 패션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미혼 정말. 엄마들을 도와주는 네네. 브랜드. 그리고 이 미혼 엄마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예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제가 구루맘이라는 사단법인이 네네. 제가 만든 미혼 엄마를 도와주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4월 22일 날 제가 한국에서 패션쇼를 해요. 드디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릴리킴 첫 번째 어머나. 패션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패션쇼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시구나. 아니, 또 좀 궁금한 게 네. 다른 봉사도 많으실 텐데 왜 우리 미혼 엄마들을 도우시려고 하셨는지 그 계기가 또 있나요? 저는 열심히 사는 엄마들을 무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모습 같잖아요. 나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애도 키우면서 나도 크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편도 없이 이렇게 남자 없이 자기 혼자 생계도 책임지고 애 성장도 책임지고 자기 심리 상태도 책임져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나는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늘 도와줘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그 엄마들의 삶을 이제 응원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혼 엄마들에 대해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사실은. 근데 남자 없이 아이를 자기가 낳지만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건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옳은 일을 하는 엄마에 대해서 옳은 시선으로 봐주고 옳은 일을 우리가 해줘야지 마땅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도 제가 많이 일으키고 싶고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작한 일이에요. 네.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그 릴리킴을 어떤 브랜드로 어디까지 키우고 싶으신지. 글쎄 그게 네.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앞으로 한 1년 뭐 이렇게 후에 여기 와서 릴리킴 진짜 패션쇼도 하고 싶고 뉴욕까지 오셔서. 네네.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요번에 패션쇼는 사실 미혼 엄마들이 모델로 서요. 네. 9명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많은 엄마들이 지원을 하셨고 그중에 9명을 뽑았고 네. 그 9명 중에서 다 모델처럼 안 생겼죠, 당연히. 너무 좀 살이 있는 엄마들은 내가 다 지금 헬스클럽 보냈어요. 지금 살 빼고 있어요. 다이어트, 지금. 네네. 4개월 과정 살 와.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 4월 22일이. 맞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브랜드는 그 엄마들의 새로운 인생을 바꿔주는 브랜드로 키워서 그 엄마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사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계속 성장해 나가겠죠. 네. 어떤
엄마들을 응원하는 브랜드로서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아, 네. 그러면 뭐 리리킴 1기 모델, 2기 모델, 3대 그렇죠. 모델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쭉쭉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 한 번 더 있으니까요. 네. 그때 이야기 더 나눌게요. 네. 지금까지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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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